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성경적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블루오션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블루오션을 넘어서는 블루헤븐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인도남으로 노력을 베풀고 전쟁하시리라. 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이렇게 모략과 지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모략과 지략이 나오려면 의논이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논이. 그래서 혼자서 경영하고 혼자서 전쟁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장수들과 또 우리 스태프들과 임직원들과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축의 전환 시대라고 하는데요. 20세기가 시작된 게 20세기가 시작된 게 1900년도가 아니고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진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19세기에 양식이 그대로 이어져 왔었죠. 그것이 파괴되지 않았는데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면서 20세기로 넘어온 21세기의 시작은 언제냐 물어봤을 때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20세기 패러다임으로 보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10여 년간 이러한 거대한 변화들이 완성되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축의 대전환 시대를 우리가 좀 맞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성경적인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먼저 기업과 경영에 관한 성경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창조의 미션을 가지고 문명과 문화를 일으켜가는 사회적 제도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경영연구원에서 1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 지어진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뭐냐?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켜 공동체 유지와 삶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명은 저장된 잠재력의 최대 발현이다. 존재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장된 잠재력을 최대로 발현시켜야만 이러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저장된 잠재력은 뭐냐? 물질에 저장된 잠재력도 있고 자원에 또 우리 사람에게 저장된 잠재력이 가장 큰 거죠. 사람에게 저장된 은사, 선물, 탤런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과 자본들, 이 저장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존재 이유를 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조직의 특징은 공동체성,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창발성, 그 다원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영은 무엇이냐? 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성취해가는 과정이고 좋은 경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기업의 고유한 목적을 성취하고 성경의 원리, 성경적인 경영 원리,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눴던 성경적 경영의 6대 핵심 원리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죠. 첫 번째는 창조요, 창발성.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죠. 프리덤이 있어야만 창조가 발휘가 되죠. 재능개발, 탤런트,
그다음에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임인데 여기서는 이제 responsibility에서 더 나아가서 accountability,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효율성 그리고 방향을 중요시하는 효과성,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러는데 이것이 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려의 원리인데요. benevolence. 그래서 포용, 약자를 포용하는 포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호혜성, mutuality죠. 서로가 interdependence,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돌보는 호혜성, mutuality.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이런 것들이 배려의 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justice는 형평성, 평등성, 공평성 이건 다 똑같은 말 같죠. 근데 좀 약간씩 틀린다. 이 공평성, 평등성 할 때 먼저 평등성 우리가 가장 주제로 먼저 떠오르는 게 평등성이죠. equality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 부라든지 뭐 탤런트라든지 이런 것이 평등하다는 게 아니죠. 평등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은 그러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공평성은 impartiality,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는 법의 원칙을 따른다고 했을 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공의의 원리가 이제 시행되어야 되고,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서로가 이제 신뢰가 높아지려면 정직해야 되고, honest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ransparency가 있어야 됩니다. transparency는 우리 회계 같은 걸 볼 때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성, trustfulness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표리가 부동해서는 안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런 신뢰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감시의 비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원리가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마지막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이죠, 안식. 기독교 연구원에서도 5년인가 6년 동안을 계속해서 5가지 원리를 외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안식이라는 원리였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원리가 그만큼 뒤늦게 찾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풍요를 누리고 그침과 쉼을 누리고 그리고 진정한 관계, 영리 이익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6가지 원리가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기업의 가치 사슬에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의 가치 사슬입니다. 죄송합니다. 칠판으로 잘 써지지가 않아가지고. 기업의 가치 사슬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구입해서 그것을 생산하죠. 운영하고 조립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송하고 물류를 통해서 분배를 하고, 그것을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하고 나서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축이죠. 기업의 가치 사슬의 주축입니다. 각 분야에서, 각 섹터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동시에 가치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가 계속 애도되는 거죠. 위에 보면은 이게 지원 파트인데요. 기업 조직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뭐 경영기획, 투자, 재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선발, 교육, 훈련, 보상 시스템,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기술 개발, 디자인과 시험, 새로 신기술 개발하는 이런 것도 기술 개발이 있겠고, 그다음에 조달하는 거, 부품, 뭐 기계 이런 것, 원료들을 조달하는 조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한 기능들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사슬을 이루고 거기에 녹색 부분에 마진을 덧붙이게 되면 이것이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로 전달이 되는 거죠.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로 전달이 될 때 요새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 경영 그러는데 성경적인 경영을 하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화살표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섹터에서 그 분야, 그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와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조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조달과 공급망 실행 있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린이 노동시켜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윤리적 연구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재무나 회계에 있어서는 재무보고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 할 때 운영하고 할 때 운송, 대기오염과 에너지를 생각해야 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또 마케팅에 있어서는 진실 광고를 해야 되고 애프터 서비스에 있어서도 역시 고객 정보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경영을 진행할 때 경영 자체가 사회를 돕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유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기업가 정신, 제주 CBMC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요약한다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업 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기업 기업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서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이 시간 공부할 것은 경영 전략입니다. 과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문의 말씀으로 해주셨듯이 경영 전략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경영 전략을 잘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살아남는 방법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인데요. 경영 전략을 한마디로 이제 잘 표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전기의 경마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자병법과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손빈이 위나라의 책사였습니다. 근데 위나라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으면서 제나라로 옮겨갑니다. 제나라에서 제나라 왕의 장군인 전기장군, 참모총장이라고 썼는데 전기장군의 집에 거하면서 전기장군의 친구가 됩니다. 근데 제나라에는 경마를 하는, 귀족들 간의 경마를 하는 그러한 그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말을 사면 뭐 말 시합하자고 이제 말을 시합을 하는데 한 마리씩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너에 나온 것처럼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죠. 전기장군이 좋은 말을 구입하니까 제나라 왕이 시합을 제의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왕과 전기장군 간의 경마가 벌어지는 거죠. 제왕의 말도 좋은 말이고 전기장군의 말도 좋은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패턴이 이제 제왕이 중간급의 말을 냅니다. 그래서 전기장군도 특별히 이제 왕의 말이 좋으니까 자신의 말을 트레이닝을 잘 시켜가지고 역시 거기에만 걸맞는 중등급의 말을 냈습니다. 하등급의 말을 내면 역시 잘 훈련된 하등급 말을 내고 상등급 말을 내면 잘 준비된 상등급 말을 냈죠. 결과는 뭐냐? 전부 산패를 하는 거죠. 왜? 제왕의 말은 왕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들만 특별히 또 조련한 말들이기 때문에
전기 장군의 말이 아무리 수입 말이라고 하지만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손빈이 보고 있다가 두 번째 시합할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 모자란데 하니까 말의 배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전기 장군이 제왕이 중급 말을 이렇게 말을 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중급 말을 냈을 때는 상급 말을 내고 하급 말을 냈을 때는 중급 말을 내고 상등급 말을 냈을 때는 이때는 어차피 지는 거니까 하급 말을 내서 이제 그 게임을 버리는 거죠. 결국은 2대1이 되는 겁니다. 2대1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기 경마를 통해서 손빈병법의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이 경쟁 환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지셔닝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뭐냐? 전략의 핵심인데요. 나의 강점을 적의 약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지셔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경쟁자와 자신의 경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지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핵심 역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경쟁자의 핵심 역량과 차원, 나의 핵심 역량과 차원을 알고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 전략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 블루오션 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오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수많은 경쟁자들로 우글거리는 레드오션에서 상반된 개념이죠. 경쟁자들이 없는 무경쟁 시장이라고 의미하는데 무경쟁 시장은 이것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따로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핵심 역량을 잘 개발시켜서 차별화시켜서 새로운 무경쟁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적인 기원이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전략적 이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26장 19절 21절을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햄불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거기서 창세기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우물은 한 사람이 그 일생을 가도 파기가 힘든 그런 그 사막과 광야에서 우물 파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이 먹고 살고 번영할 수가 있었고 우물을 뺏기거나 우물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아비멜렉의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투어서 빼앗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결사항전으로 이걸 지킬 텐데 왜냐하면 부족의 생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가지고 에색에서 또 우물을 파서 거기서 또 이제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빼앗는 거죠. 역시 또 양보하고 신나로 갔더니 신나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를 하고 르호봇으로 가서 마침내 멀리 떨어진 그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넓은 평원에서 우물을 파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오아시스와 같은 이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삭이 온유하고 약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양보하고 이동하고 양보하고 이동하고 했는가? 이삭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삭의 핵심 역량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기술이었습니다. 우물 파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물 파는 특허권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갖기 힘든, 일생 동안 파기 힘든 우물을 창세기에서 7개나 팝니다. 7개나 새로 파면서 그 중에서 르호봇과 브엘세바에서 경쟁이 없는 2개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면서 계속 뺏기고 넘기고 새로운 우물 파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이삭은 계속 뺏기고 넘어가고 하면서 거부가 되는데 그랄 목자들은 계속 남의 것을 뺏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랄 목자들은 제로섬 게임, 제로섬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시장은 제한되어 있다. 경쟁은 남의 것을 뺏는 것이다. 이런 그 제한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시장 개념, 하나님의 풍요의 개념을 갖고 있는 풍요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창조해 주신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재물이 될 뻔했을 때 하나님이 식량을 예비해 주신 것을 일찍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한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마침내 번영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오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새로운 그 경쟁이 없는 시장은 가치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존 시장의 경쟁 전략은 앞서서 그랄 목자들에게서 봤던 것처럼 비용 절감을 하든지 그래서 저가로 말하자면 도미네이션 시장을 제압하든지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좀 고가라 하더라도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또 그러한 시장을 말하자면 도미네이션 하든지 이런 기존의 시장 경쟁 전략이 레드오션 전략입니다. 그런데 가치 혁신 전략은 그 풍요의 개념을 가지고 비용 절감과 차별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이 틀린 거죠. 비용 절감이 아니면 차별화. 이 두 관계가 상쇄 관계에 있어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관계, 양립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가치 혁신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업계에서 제공하는 불필요한 가치 또는 과잉 오버되는 가치를 줄이거나 없애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기존 업계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가치 고객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데 고객도 모르고 기업도 몰랐던 그런 가치를 올리거나 창조함으로써 차별화를 달성합니다. 그랬을 때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인 이동이라고 하죠. 가치 혁신, 가치의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없앨 것이 뭐냐? 이게 지금 왼쪽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이 뭐냐면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갈 때 없앨 것이 뭐고 줄일 것이 뭐고 증가시킬 것이 뭐고 창조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식별해내는 것이죠. 근데 흔히들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고 뭔가를 새로운 가치를 낸다 할 때 이 왼쪽에는 없애고 줄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핵심 역량, 우리의 핵심 역량과 우리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불필요한 가치와 과잉 공급된 것들을 없애고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증가와 창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과 포기가 가장 어려운 거죠. 포기한다는 것이.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포기가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분면, 각자의 4분면에 어떠한 것들을 채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업의 현장에서 묵상과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복된 경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바탕에는 물론 가치 사슬에 녹아있는 성경의 6대 경영원리, 창조와 책임, 배려, 공인, 신뢰, 안식의 6가지 원리가 기업의 가치 사슬에 녹아있으면서 전략에 있어서 ERRC, 없애고 줄이고 증가시키고 창조하는, 이렇게 될 때 앞서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한 2가지만 들겠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이 세계 90개 도시에서 공연하는 4천만 명의 관람객, 연간 5억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체조 금메달리스트도 17명이나 있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서커스단은 이제 어린이들이 주 고객이고 동물 고객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기존 서커스단과 경쟁하지 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차원이 다른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서커스단에서 부담이 되는 동물 고객쇼 조련사를 없앴습니다. 서커스단에 동물 고객이 없다.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펼치는 뮤지컬 공연으로 고개를 하면서 펼치는 뮤지컬 공연으로 전환했어요.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연극적인 요소를 도입한 스토리라인, 그다음에 예술적인 음악과 복합적인 공연, 새로운 작품을 개발했습니다. 뮤지컬 같이 공연 내용마다 주제가를 제작하고 또 화려한 의상과 세트로 이제 최고의 무대를 구현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전략 캔버스인데요. 경쟁자와 우리의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포인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곡선은 무엇이고 경쟁자가 제공하는 가치 곡선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제 태양의 서커스단, 시르크 두 솔레유, 솔레유가 불어로 솔레유가 태양이죠. 그 빨간색 표시가 자주 색깔 표시가 이제 태양의 서커스단인데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 난이도가 높고 재미가 있는 서커스단이 링링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서커스단이고, 이 시르크 두 솔레이유는 캐나다의 서커스단이에요. 링링 브라더스도 한 100여 년 넘은 서커스단인데 동물 묘기 쇼, 뭐 스타 고개사, 재미 이런 걸로는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태양의 서커스단은 스타 고개사 없애고 동물 묘기 없애고 군의 매종 없애고 다 없앴어요. 재미와 유머, 스릴과 위험은 비슷한 수준으로 남기고 그 대신에 공연장을 독특하게 이제 꾸몄습니다. 그냥 엉성한 천막이 아니고 천막이 돼 아주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천막,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공연, 세련된 관람 환경, 다양한 공연 작품, 예술적인 음악과 무용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태양의 서커스단이 있는 이 부분에는 가치 곡선이 다른 경쟁자들은 없습니다. 네. 무경쟁이죠. 무경쟁 시장을 창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RR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앤 것이 이것이고, 줄인 것이 이것이고, 증가시킨 것이 이것이고, 창조한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어린이 고객이 아니라 성인 고객이 주 고객이고, 뮤지컬입니다. 성인 고객이 어린이들과 함께 보고, 고객이니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와서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테마를 바꿔서 공연이 되기 때문에 저 서커스 한번 봤어 그러고 한 10년 있다가 보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와서 재밌다고 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5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이 여성 전용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커브스라고 430만 회원 87개국에 있는데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월 회비 30달러로 하루 한 잔 커피 값으로 건강 있는 선물 얻고 다이어트도.
여성 전역이 보시다시피 원형으로 배치된 10개 운동기구를 쫙 돌면은 30분 이상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비용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렴한 교회 작은 면적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 캔버스를 보시면은 지금 커브스의 전략 캔버스는 까만 실선인데요. 운동기구 몇 가지 없죠. 복잡한 것도 다 없습니다. 부대 시설도 없고 가격도 싸고 강사 도움 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운동 시간이 짧고 보통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가서 한 두세 시간씩 하죠. 그러고선 또 이제 몸 좀 눕습니다. 또 무리를 해가지고 그 좀 비용이 아까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환경적인 동기부여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여성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남성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없죠. 그다음 편리함 있고 가정용 운동 프로그램 같은 편리함이 있고 다른 데서는 없는 여성적 재미와 분위기. 여성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면서 이렇게 이제 수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블루오션을 창출한 거예요. 뭐 코리아 디지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김인식 고모님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개방형 스마트팜을 이제 비전을 갖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장은 이런 스마트팜이 되면 이동식 농장이 된다. 그래서 사막과 동토의 땅에서도 식량이 풍족하게 생산되는 21세기 만나 역할에서 풍요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 굉장히 미래로 가는 하나의 그것이 다 성경 6대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와 거기에다 가치 혁신이 더해질 때 사업과 당신의 사업과 사역을 통해서 고객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독특한 제품과 서비스로 위로와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럴 때 르호봇과 부엘서가 오아시스의 번영이 고객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블루오션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6대 원리가 더해질 때, 그래서 바탕으로 할 때 블루오션도 결국은 경쟁자들이 카피하고 모방해 와가지고 레드오션이 될 수 있지만 블루헤븐은 따라올 수가 없다. 블루헤븐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RRC,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미래의 가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없애고 줄이고 증가하고 창조시킬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4분면을 이번 한 주간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시 모든 지혜의 근원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역시 묵상과 사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모세골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명수 목사님이 세우신 수도원인데 산기슭에 묵상의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들어간 길로 쫙 따라 들어가서 쭉 걷다 보면은 중앙에 하나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에 다가갔다가 멀어졌다 하면서 묵상을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한 40분 동안 걸립니다. 그동안에 그 묵상과 사색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묵상의 시간과 장소에서 묵상하면서 이 RRC에 대해서 블루 헤븐 창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